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새 읽어주는 여자 그 93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춥습니다. 수도관이 동파되어 테라스 하나가 빙판이었죠. 두껍게 얼어붙은 얼음을 망치로 깨고 삽으로 퍼내고 얼음과 씨름을 오후 내내 했습니다. 그러다 한심하게도 작년에 갔던 삼천포 창선 다리 아래 군영숲의 아름다운 대방진을 떠올렸습니다. 삶은 전투라 해도 다시 보면 참 아름답고 의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슬프다가도 웃을 일이 있지요. 왜 산약은 웃지요? 김상용 시인처럼 말입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찾아보면 웃을거리도 아름다운 일도 많이 있답니다. 대방진 군영숲을 시로 읊어보았습니다. 대방진 굴항경치 하태무. 그 옛날 군영숲이 오소소 떨고 있다. 거북선 숨겨놓고 나라 지킨 거룩한 땅. 빙그릇 돌아 나가며 바닷물이 드나든다. 벗어버린 혼몸으로 먼 바다 바라보며 천년 거목들은 옛님을 기리면서 하얗게 빛바랜 그리움 그림자로 남았다. 이제는 목이 잠겨 불러도 소용없고 소한 추위 겨울바람 잔가지만 휘청이다. 아득한 추억만 가득 물속에다 빠뜨렸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폰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울의 올리원 펜션을 통해서 들려드립니다. 남해 방송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일주일 3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쓴 진주사람 정행길 제3부 함께하다 여성인권운동 제68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상가 지하에서 가정법률 상담소의 시작.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산하 진주 가정법률 상담소는 전국 50여 개 상담소 중에서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선두그룹에 속하는 상담소였다. 가정법률 상담소 진주지부는 박재옥 선생님이 초대 소장을 했다. 정행길 스승이던 박 교수는 임기를 끝내고 후임으로 정행길을 지명했다. 당시는 새마을 부녀회장, 중앙회 회장 재임 중이라 서울에 많이 머물러 있었는데 느닷없이 박재욱 교수가 정행길을 불러내렸다. 이제부터 내가 상담소 소장을 맡아라. 임기 동안은 제가 진주에 못 옵니다. 겸직해도 좋으니까 내려올 때까지는 내가 업무를 해주겠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박 교수의 요청에 은사님의 제의를 거절할 수 없었다. 진주 서부시장 박한의원 2층에다 사무실을 두고 정행길에게 업무를 맡겼다. 박 교수가 업무를 보고 짬이 나면 가끔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주셨다. 조그마한 사무실에 여성들이
가정사 어려움을 호소하고 상담원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받고 있었던 때였다.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시장 길목이었다. 저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이혼하러 간다 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피해 여성들은 사무실을 드나들기를 꺼렸다. 사무실 지하에는 PC방, 1층에는 한의원, 2층이 상담소 사무실인데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사무실을 옮겨야 했다. 1990년도 후반만 해도 공공시설이 아닌 특정 건물에 여성 상담소는 이혼하러 가는 여성이 가는 곳이라며 손가락질하기 일쑤였다. 시장 골목은 소문의 날개가 자라는 장소였다. 사회 분위기가 그랬던 때였다. 어디로 옮겨야겠노? 교수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마음대로 활발하게 여성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공공건물이어야겠다. 그게 필수 조건일 것 같았다. 그 당시 진주 백승두 시장님이 정행길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 말이 맞긴 맞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보건소 2층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라도 쓸 수 있다면 쓰겠소? 하면서 방 한간을 주더란다. 그렇게 보건소에다 간판을 걸고 소장 자리 하나 없이 상담소를 시작했다. 가정법률 상담소는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위축받지 않는 곳이 더 중요했다. 보건소 건물이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며 진료를 하는 곳이라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아 더없이 좋은 곳이다. 어차피 소장은 그냥 서 있어도 되고 바깥 복도에 의자도 많이 있고 그 옆에 교육장 강당이 있으니 괜찮지 않겠는가? 정행길은 자신이 앉을 자리 하나도 없었지만 상담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으니 이를 받아들이고 상담을 시작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가정법률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정행길은 불행한 여성들이 많이 만나게 된다. 남편에게 매맞고 심한 구박을 당해도 갈 곳이 없었다. 친정에는 부모님에게 걱정을 드리는 것이 싫고 친구 집에는 자존심이 상해 못 가고 친척 집에는 창피하고 부모님 귀에 들어갈까 불안하고 그때 느낀 것이 시설이 필요하구나. 이건 정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로구나 느꼈다. 직접 상담에 임하지는 않았지만 옆을 지키고 앉아 보느라면 상담하러 온 여성들의 이야기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들리게 되어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자들의 고통이 정행길 자신의 아픔으로 느껴지더란다. 이성자 화백의 사연도 이와 같은 종류였기에 공감이 많이 갔던 부분일 것이었다. 상담소를 시작한 지 10년쯤 됐을 때 기금이 1억 원 넘게 모였다. 평소 정행길의 생각으로 기금 1억을 모으면 그 이자로 상담소 운영이 가능하리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와 더불어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모금은 의미가 없어졌다. 운영 방향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의 노력과 보이지 않는 봉사정신으로 생긴 이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해야 할 것인가? 이자 수입으로 운영비는커녕 활동의 폭이 너무나 좁았다. 정행길은 이사진에 의한 상담소 운영의 틀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당시 김장하 이사장님을 찾아 운영의 방침을 바꿔야 한다는 뜻의 의견을 제시했다. 마침 흔쾌히 동의해 주셨다. 그러던 어느 날 내담자와 담당자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결혼 20년이 넘는 주부가 상담하러 온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심하게 당하며 살고 있었다. 오죽해서 이런 곳을 다 찾아왔겠어요? 나는 남편으로부터 밤낮으로 언어폭력을 당하고 심하게 매맞으며 살고 있어요.
친정이나 친구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꼴을 어떻게 보일 수가 있겠어요? 나의 내면을 어디에도 내 보일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살든지 아니면 죽어버리든지 하나를 선택하고 싶어요. 얼마나 갈등을 겪고 사는지 몰라요. 심한 가정폭력 때문에 자살하고 싶어요. 쉼터가 필요하다. 우연히 들은 그 사연 때문에 정행길은 여러 날 그 여성의 이야기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더러 내담자들의 사연을 전해 듣기는 했어도 직접 듣기는 처음이었다. 가슴이 아렸다. 그래, 다른 지역에는 쉼터가 있었지. 넓고 쾌적한 창원 여성의 집이 떠올랐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쉼터를 만들자. 그때가 2002년 봄, 친정부모에게조차도 자신의 속사정을 털어놓고 의지할 수 없는 여성들이 이외로 많다는 것을 절실히 인지했다. 아, 이거다. 초점을 맞춰야 할 곳이 쉼터다. 1억 기금으로 우선 쉼터를 만들기로 하고 이사님들의 동의 절차를 거쳤다. 당장 급한 여성들을 위해서 금산에 있는 임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곧바로 쉼터를 시작하기로 했다. 쉼터를 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거기가 어디냐, 당장 오늘이라도 가겠다. 그런 여성들이 하나 둘 아기를 안고 업고 쉼터로 찾아왔다. 단기간 안식처를 제공하는 신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었다. 사회복지법인 한울탈이 내일을 여는 집. 이곳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2, 3개월간 일시적으로 머물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진지하게 남은 인생을 재설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지금의 일시보호시설을 디딤돌 삼아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고 자립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장기보호시설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곳을 찾는 사람에게 쉼터 제공은 물론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을 알선해주고 각종 치료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줄 계획도 세웠다. 가정법률상담소 진주지부는 이 시설을 위해 아파트에 6천만 원의 임차료를 부담했고 도비와 시 군비에서 연간 운영비 3천만 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당시 도내에는 창원 여성의 집과 마산 따뜻한 쉼자리, 진해 가정폭력 상담소 내 임시보호소 등은 있었지만 서부 경남 진주 근처에는 단 한 곳도 보호시설은커녕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도 없는 실정이었다. 수요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 지원 등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여성가족부 출범 이후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추진할 수 있었고 도내 각 단체의 도움으로 문을 열 수 있게 되었다. 쉼터는 가정폭력에 내몰린 엄마와 아이가 함께 쉬며 이들의 자립과 정서 지원, 건강을 챙겨주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이므로 피해를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던 이 지역 여성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기관이었다. 가능하다면 자신의 임기 내에 장기보호시설 설립도 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정행길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시 피해 여성에 대해 진정한 동료의식을 갖지 못하고 일상적이고 행정적인 처리만 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때가 많았음을 고백했다. 그래서 상담사라면 폭력을 당하고 오갈 데 없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연민으로 감싸 안되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쉼터에서 10명을 단기간 수용하는 일만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을 점이었는데 불행하게도 곧바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아파트라는 공간은 위아래 층간 소음이 심한 곳이다. 아파트 사무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우리 위층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길래 빨소리가 이리도 쿵쾅거리는가. 못 살겠다. 내 보내라. 쉼터는 주민들의 성토 대상이었고 급기야는 진주시청까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법인 설립부터 하고 적립된 기금으로 땅을 매입하여 쉼터를 지을 계획이었는데 사정이 급해졌다. 쉼터 지을 땅을 찾아서 2003년 뜨거운 여름날 정행길은 진주시의 변두리부터 시작해서 땅을 보러 다녔다. 먼저 명성면으로 가보았으나 아니었다. 조금의 개발 가능성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명성면은 이도 저도 아닌 것으로 보였다. 사천과 진주의 경계선에 있는 정촌에서부터 계양 변두리로만 돌아보는데도 땅값은 하루가 다르게 자꾸 오르는 추세라고 겁붙어주는 중개사들이 많았다. 마땅한 땅을 구해서 쉼터를 빨리 짓든지 아니면 상담소 소장직을 그만두든지 양당 간에 정해야 했다. 매일 땅 보러 다니기 시작한 지 한 2주쯤 아무 생각 없이 땅을 보러 정행길은 혼자서 다녔다. 그러다가 이 일은 혼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은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혼자서 다니다가 혹시나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김장하 이사님께 전화를 드렸다. 날씨가 덥지만 같이 좀 가보시면 안 되겠어요? 워낙 바쁜 분이니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사님들에게도 청을 드렸지만 무더운 날씨에 모두 이런저런 관계로 꺼리셨다. 일단 혼자 다니면서 땅을 보더라도 계약을 할 때는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문산, 금산을 쏘다녔다. 시내에는 땅값이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 건물의 성격상 외곽으로 나가야 하니까 진주 양로원 근처 국제대학 뒷산 고성 경계의 변두리 산자락을 보았다. 땅값이 20만 원을 호가했다. 문산읍 사무소 입구에 퇴직하고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말을 듣고 소개를 받아 찾아갔다. 정행길은 그분을 앞세우고 몇 군데를 보았으나 제시한 땅들이 신통찮았다.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봅시다. 길이 더는 없어 보이는 좁은 언덕 같은 곳에 큰 소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다. 땅은 온파 꺼져 있는 듯 보였으나 따뜻하고 아늑해 보이는 곳이었다. 사방에 감나무 과수원 같은 낮은 산으로 둘러싸인 곳. 여기입니다. 가슴에 뜨거운 곳이 확 밀려 올라왔다. 찾았다. 여기가 쉼터 땅으로 하늘이 점지해 준 곳이다. 안성맞춤이로구나. 문산 나들목에서 5분도 안 걸리는 곳, 꼭 절간같이 아늑하고 조용했다. 주변에 인가도 안 보이고 따스하고 포근한 땅이었다. 오래 애태운 보람이 있었다. 동행한 송태자 이사장님과 정행길은 눈이 마주쳤다. 땅값을 물어볼 사이도 없이 서로에게 긍정의 눈짓을 보내고 있었다. 여기로 합시다. 소유자가 약간 복잡해 두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 중에 한 분이 토지 매매에 부정적이라 조정하는 동안 정행길은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꼭 이 땅이라야 하는데 안 되면 어쩌나. 문중 땅이 일부 끼어 있었고 문중 묘소도 여러 대고 하늘이 점지해준 이 땅을 못 사게 된다면 어쩌나. 정행길은 이제 더는 다른 곳으로 땅을 찾아다니고 싶지도 않았다. 여러 날을 기다린 끝에 중개사의 노력 덕분으로 무사히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정행길은 그날 밤 너무나 좋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1,500평의 대지에 평당 4만 9천 원이라 1억의 기금으로 너끈히 사고도 돈이 남았다. 살아가면서 원하던 일이 성사되고 나서도 찜찜한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번만큼은 완벽하게 좋을 수가 없었다. 그날 정행길의 마음은
훨훨 날아갈 듯이 기뻤다고 수레한다. 뒷날 아침 일찍 매매 계약을 했던 문산 땅을 다시 보기 위해 집을 나섰다. 길도 없을 듯 보이는 골목 끝에 들어와 병풍처럼 사방이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땅, 버려진 감나무밭, 가슴 저 밑부터 따뜻하고 벅찬 기쁨이 솟아올랐다. 참 잘했구나. 다시 살펴보아도 아주 잘 정했구나. 입안에서 자꾸만 만족감의 느낌표가 튀어나왔다. 가시덤불 자풀이 우거진 사이로 들어가 보았다. 왠이 그곳은 흙도 포근할 것 같았다. 얼굴까지 핥힐 것 같이 키가 자란 잡목 사이로 손등이 긁혀 피가 맺혔다. 6.25 사변이 났을 때 피난길이 생각났다. 어렸던 형제자매가 시골 친척집에 고생했던 사연들이 밑도 끝도 없이 떠올랐고 덤불에 긁혀 피가 흘러내리는 발을 내리다보며 얼마나 울었던가. 하지만 쉼터를 건립한 땅을 밟으며 긁혀진 피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기쁨의 상책이었다. 사회복지법인 한울타리 2004년 12월 10일은 사회복지법인 한울타리 창립일이자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이사님들과 도내의 여성인권 현장의 소장님들, 지역유지, 여러 동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회복지법인 한울타리는 태어났다. 이용백 전 이사장님께서는 시작이 반이라며 정행길 씨는 한울타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다는 축사의 말을 취하했다. 창립식장에서 정행길은 지난 날들이 떠올라 눈물이 솟구치려고 했다. 박재옥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된 여성인권운동이 정행길의 대명사가 되기까지는 인연법에 따른 일이었을까? 아니면 운명이었을까? 그 자리에서 정행길을 제1의 제자라고 자랑하시며 여성인권운동가로 살라고 말씀하시던 박재옥 선생님이 말씀이 생각났다. 땅이 마련되고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은 되었지만 집 지을 자금이 걱정이었다. 경남도에서는 중앙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진주 지역의 쉼터의 필요성을 그들도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거듭 중앙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정행길은 몇 번이고 서울을 오르내렸다. 오가는 버스 속에서도 기본적인 설계를 구상하고 있었다. 땅을 평지로 만들어서 지을 수는 없고 생긴 대로 계단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집안을 굳히고 토목 부분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기에 단순히 평당 가격만으로 건축비를 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독일 뮌헨 대학으로 유학 가서 건축 디자인을 전공하고 그곳에서 사회와 설계 일을 하는 큰딸 주연에게 전화로 물어보았다. 부지를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했는데 마침 설계 업무로 한국의 기업체를 만나는 일이 있어 사위와 함께 한국에 왔다. 사위는 건축 설계를 전공하고 경력이 많아 딸 부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두 사람을 문산으로 안내했더니 역시 아늑해서 좋은 곳이라며 감탄을 한다. 큰 사이는 한 줄로 방을 두고 독립된 공간이 되게 아파트식으로 지으면 동남향으로 3동쯤이 나오겠고 건물 왼쪽에서 센터를 짓는 게 좋겠다며 기본도를 그려주겠다고 했다. 정행길의 구상과 딸 부부 조언을 합해서 윤곽은 잡혀가는데 정부 지원은 감감무소식이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중앙정부의 요청을 하는 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과 같이 정부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생각되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한 정행길은 정부의 지원 요청을 하는 반면
쉼터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알뜰 시장을 개설할 계획을 세웠다. 건립 기금 바자회를 여는 일이었다. 옛 진주시청 광장에 천막을 치고 부스를 만들어 식당 코너, 농산물 코너, 옷가게까지 장터를 열었다. 부지 매입을 하면서 생각했기에 매실이 열리는 봄에 큰 장독을 준비해서 매실액도 담궈 두었다. 은행잎, 칡잎 등으로 밑반찬도 만들고 청국장도 만들어 두었기에 바자회를 위한 물건들은 장터를 열자마자 동이 났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행길의 정성은 조금씩 통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호응이 뜨겁게 달아올라 3천만 원의 건립기금이 마련되었다. 한편 여성가족부로 중앙으로 도청으로 허겁지겁 뛰어다니며 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을 따내려고 노력은 계속했다.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 수도 없는 발걸음이었다. 드디어 여성가족부의 쉼터 건립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이 왔다. 쉼터 건립 비용 7억의 예산,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눈물겨운 예산을 확보했을 때의 감격이라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협소해 심한 불편을 겪고 아파트 소음이 심하다고 주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서름은 가시고 내일을 여는 집, 신축 사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들려드리는 노래는 주세페 베르디의 대장간의 합창입니다. 잘 들어주세요.